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검정색으로 된 채널 운영 목적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원달러 차트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가 어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부캠님이 의견 주신 부분이 있어서 기사와 같이 그 부분 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시황 차트 이렇게 보고 Q&A는 한 2분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원달러 차트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원달러 차트가 일단은 이 추세선 돌파가 된 이후에 한번 눌러주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지금 4시간 봉인데요. 변동성이 꽤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계속 크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저점을 좀씩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4시간 봉에서 조만간에 이제 22평선과 52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쭉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물론 여기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직전 고점인 이 1223원 이 안에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공간은 있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저는 이제 길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각도를 보면 지금 약간 휘었던 거는 이제 조정받을 때 약간 휘었다가 다시 이제 상승해주면서 이와 같은 각도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5일 전에 이 지난번 고점이었던 1223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다우존스가 많이 빠졌는데 그 다우존스 빠지면서 일단은 금차트 잠깐 보면 금차트도 이 주요 저항 라인 온스당 1530달러를 현재 돌파해서 1536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금차트도 지금 보시면 이제 금차트도 20일 이평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과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서 쉬었는데 이제 20일 이평선 올라오고 지금 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금으로 다시 이제 수요가 몰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도부캠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속보로 8월 23일, 그러니까 어제 속보로 중국에서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뉴스를 주셨는데 뉴스 보면서 사진 보니까 사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사진과 지금 시진핑 그 표정이 너무 둘이 웃겨서,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 웃겨서 서로 이제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의 일단은 지금 중국이 750억 달러 이 관세 부과를 한 부분은 그 전에 미국이 먼저 3천억 달러 관세 부과한 부분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도 보복 차원에서 일단 750억 달러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중국 보복 관세,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뉴욕 증시가 출렁거렸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 이 이유 때문에 뉴욕 증시가 빠졌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그때 그 흐름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것이고 뉴욕 증시 빠진 이유를 찾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이유를 찾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중국 그 관세 부과한 부분은 뭐냐면 그 5078개 원유와 대두 등 5078개 품목에서 750억 달러의 규모로 관세를 부과하는데 미국산 제품에 10%와 5%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부과 시점은 9월 1일 그리고 이제 12월 15일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날짜가 결국에 지금 미국이 먼저 3천억 달러 관세 부과한 부분 10%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9월 1일부터 이제 3천억 달러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품목은 12월 15일로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휴대전화와 뭐 랩톱, 비디오 게임, 콘솔 등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제 연기를 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야 니들도 그럼 우리도 750억 달러 관세 부과하겠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야 우리는 중국 필요 없다. 그리고 솔직히 그들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회사들은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출렁거렸는데 그 시진핑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750억 달러 관세 부과를 저는 이제 안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 입장에서 중국 내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약간 강경한 말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부과하면 우리도 그에 맞는 관세 부과를 할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반대 세력도 분명히 중국에 있을 것이고 그런 반대 세력들 야 미국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정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얘기할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대응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원유와 대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생활에 이제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세가 이제 부과되고 10%, 5% 관세 부과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위안화가 7위안에 이제 걸쳐 있는 상태인데 위안화 약세가 좀 더 가속화돼서 7위안을 넘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중국 국민들이 이제 느끼는 부담감은 훨씬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저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중국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 그 정권 유지도 저는 힘들게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 다우지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어제 다우지수가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 그 보복관세 이야기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야 니들 중국 필요 없다 이런 이제 발언을 통해서 지금 이제 2.37% 빠져서 62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빠진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21일평과 51일평 데드크로스 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51일평, 121일평 선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매달려서 지금 이제 8월 5일부터 거의 뭐 한 20거래일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매달려 있다가 지금 그러면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이 25,400, 이 25,400달러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지금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체크해드린 라인이 어디냐면 24,300이에요. 그래서 이거 몇 포인트 차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물론 1000포인트긴 하지만 퍼센티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다우지수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25,0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 포인트로 얘기하면 야 1000포인트나 여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3.78%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자리에서 한 4% 정도 추가 하락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다우지수 이게 1910년도부터 다우지수 채널을 그린 거예요. 쭉 이렇게 채널을 그렸고 지금은 보시면 고평가 영역에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평가 영역에 있고 채널을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비싼 영역에 그러니까 고평가 영역에서 장시간 이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그리고 상승을 해준 겁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상승해줬던 이 추세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추세에 연결되는 부분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24,000입니다. 지금 이제 24,30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 이 추세선을 종가상 월봉에서 완전히 이탈한다. 아까 이제 퍼센티지로는 한 4% 추가 이탈하게 되면 지금 이제 월봉에서 20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20월 이평선 먼저 깨주고 이 24,300을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또 그 다음 중요 라인은 이 채널 상단 부위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 초록색 그 50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2,00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000 지수 22,000이 깨진다. 다우 22,000이 깨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지금 채널 일단 중심까지는 전 열어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2,000을 이탈하게 됐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지지를 해야 될 라인이 24,300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22,000이고요.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22,000은 지난 2015년 16년도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 꺾어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꺾어서 내려왔고 지금 미국 다우지수는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간 겁니다. 우리랑 약간 이제 그림이 다른데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널 중심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채널 중심은 만입니다. 만. 그래서
다우지수가 이제 만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거의 뭐 반토막 넘게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뭐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이제 말도 못할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금리 차트를 보면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금리 인하된 그 시기부터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일단 20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재선이 있어서 트럼프가 어떻게든 이거를 이 채널 상단에서 머무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원래 계획된 대로 그 금융 세력이 계획된 대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과 관계없이 일단은 하락을 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봐요.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높고, 하락을 하고 오히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락 이후에 재선되기 전에 빠른 회복을 보여줘서 어느 정도 다시 만까지 빠졌다고 하더라도 빠른 회복세를 이제 이렇게 급반등해서 올라와 줄 수 있는 겁니다. 급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른 회복을 보여줘서 이제 올려서 오히려 이제 미국 경제를 다시 이제 되살릴 수 있다라는 이제 이미지를 저는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지금 1380달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어제 그 다우지수가 이제 빠지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 다우지수 빠지면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이게 올라왔어요. 약간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 지금 이 초록색 추세선이 채널 4분의 1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는 올려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러면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의 중심이 이제 11,080달러인데 이 박스 중심 넘기 전에 이상민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2파가 마무리가 되고 상승 파동이 진행되려고 하면 그걸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반등을 만약에 2파의 연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빠질 겁니다. 빠져서 지금 제가 이 보라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이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2파가 연장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추세선을 돌파한다, 지금 이 제가 체크해드린 이 삼각수렴의 상단을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2파가 마무리가 됐고, 지난번 하락으로 2파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상승파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제 138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상단부가 얼마냐면 이제 1580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본다라고 하면 1600달러를 뭐 주말 중에 오늘 중이든 뭐 내일이든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때는 상승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1600달러를 넘어가 주게 되면 이제 2파가 마무리가 됐고 상승파가 진행되면서 이제 일단 이 삼각수렴의 상단부 그리고 박스의 중심 11,080 이런 라인들은 저항으로 분명히 작용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저항으로 작용된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숏 물량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냥 돌파시켜줄 수 있습니다. 돌파시켜주고 눌러주더라도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눌러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90달러까지 목표치를 보시면 되는데 13,900달러요. 죄송합니다. 13,900달러까지 일단 목표치를 보면 되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달러 차트 이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원달러 차트와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원달러 차트 4시간 봉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와 같은 원달러 차트와 같은 흐름으로 비트코인도 진행될 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추세선 돌파 이후에 이렇게 물론 이제 변동성은 크지만 올라오는 각도를 이제 가파르게 올라와주는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저는 비트코인도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면 지금 이제 원달러 차트에서 돌파된 부분은 이 라인입니다. 이 큰 삼각형, 삼각수렴 이 라인이고, 이 라인이 돌파된다. 현재 위치에서는 11,300달러예요. 그래서 11,300달러가 돌파가 되면 비트코인 차트도 지금 원달러 차트와 같이 이렇게 상승해주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직전 고점까지 일단 터치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시총 차트 지금 일단 이 추세선 다시 이제 돌파 시도 중에 있고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20주 이동평균선이 거의 지금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총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빠질 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총 차트 빠질 자리가 없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돌파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20일과 50일이 같이 맞닿아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총 차트에서 20일, 50일 위치가 보시면 이제 5월 30일 때 고점이었던 이 2,800억 달러예요. 이 2,800억 달러를 넘어가 주게 되면 이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2,800억 달러를 넘어가는 흐름, 그리고 20일과 50일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20일 이평선에 안착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저는 시총 차트가 이제 상승해주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이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때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트코인이 또 먼저 가는지 알트코인이 먼저 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알트 시총은 아직까지는 뭐 50일 이평선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지금 바닥 다지고 여기서 이제 수렴, 제가 그리진 않았는데 삼각 수렴으로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롱차트와 숏차트를 볼 건데 좀 특이한 게 지금 이 비트파이넥스 롱차트와 숏차트는 롱 물량은 뭐 거의 제자리고요. 숏 물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보시면 숏 물량은 늘었는데 또 코인팜은 보니까 오히려 이제 롱 물량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트맥스 롱숏과 비트파이넥스 이 롱숏이 약간 이제 그림이 좀 다른데, 일단은 뭐 비트파이넥스보다는 비트맥스가 이런 마진 거래 부분에서는 좀 거래량도 많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일단은 이걸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롱 물량이 많다. 근데 이것도 일단 제가 쭉 관찰을 해보니까 5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계속 바뀔 수 있더라고요. 순간순간 바뀔 수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완전하게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줄 때 롱 물량이 이제 늘어나는지, 그리고 롱하고 숏 그 물량이 한 5% 한쪽이 5% 넘는 우위를 보이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미넌스 차트 큰 그림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이번 상승을 이렇게 채널로 제가 그렸어요. 채널로 그렸는데 지금 채널이 이게 지금 그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시는 채널로 이제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설명으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엘리엇 파동으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5파 안에서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 5파에서 지금 그 도미넌스 차트 상승 5파에서 또 엘리엇 파동 1, 2, 3, 4, 5파가 나왔고, 지난번에 3파도 삼각수렴으로 우리가 받고 이 삼각수렴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5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채널 중심에서 이제 반등을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지금 이제 5파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상방쇠경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방쇠경 지금 아래로 이탈을 했고요. 물론 완전히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는 그 그림으로 이제 진행되려면 지금 이 채널에서 채널 중심이 보시면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지나가고 있고, 이 채널 하단부가 아마 이제 이 검정색 120일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면서 채널 하단부와 이제 맞닿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올라오고 있는 검정색 120일 이평선 그리고 채널 하단부를 동시에 이탈해준다 라고 하면, 그때는 도미넌스가 진짜 이제 빠졌다 확실하게. 그래서 도미넌스 이제 하락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20일 이평선 위치는 현재는 63.8이고요. 이 63.8이 또 이제 3파의 고점이기도 합니다. 3파의 죄송합니다. 5파의 1파, 그 큰 5파의 1파, 작은 1파의 고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또 깨고 내려가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기준은 먼저 이제 50일 이평과 50일 이평인 68.9, 69, 그리고 지금 이제 120일 이평인
64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Q&A 어제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에릭유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면 우리는 무 아니면 도입니다. 리플은 실질적인 화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상 존재 가치가 거의 상실된다 가정하고 만약에 하지만 리플이 세계 단위 통화가 된다면 전 세계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80%를 차지하므로 상위 1%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인구에서 뭐 70억 인구로 이제 가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7천만 명이 리플 800억 개를 보유한다라고 가정하면 한 명당 리플 이거 나눠 보신 것 같아요. 1100개 보유. 제가 직접 계산 안 해봤는데 뭐 맞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인구 99%가 한 명당 그러면 리플 2.8개를 보유하므로 대충 리플 300개 정도만 가져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밌게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한번 해주셨고요. 각국 대형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쌓아둔 리플 물량을 제외한다. 만약 그들이 리플을 정말 전 세계 단일 통화로 만들려고 작정했다면 해밀리 가족만 해도 10,000개, 10만 개 이상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대로 홀드하도록 방치하겠습니까? 제 가정에 따르면 10,000개만 있어도 억만장자 대열에 듭니다. 나중에 정말 리플이 전 세계 단일 통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 99.999%는 중도 탈락시킬 겁니다. 아니면 이제 영원으로 수렴하든지요. 에릭유님이 굉장히 좀 재밌게 의견을 주셨는데 잠부나무님도 재미있는 의견입니다. 우리 해밀리는 2만 사토시 일부 매도 조건으로 협상합니다. 그리고 금은동님은 10만원으로 10년 후에 부를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에릭유님이 표현해 주신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거의 99.999%는 중도 탈락시킬 거다. 만약에 리플이 전 세계 단일 통화가 돼서 예전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아마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리플이 $10,000 간다, 1,000만원 간다 그 정도가 돼서 같이 가요. 그 정도가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들고 있을까? 지금 이제 한 10,000개, 뭐 100,000개, 뭐 100만 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때까지 리플이 만약에 진짜 그와 같은 가격이 됐을 때 1,000만원이 됐을 때 $10,000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리플 물량을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진짜 1% 0.1%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 정도 돼야지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300개면 300개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한 1,000만원 정도 돼야지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됐을 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1,100개라고 하면 한 지금 돈으로 했을 때 한 뭐 110억 정도 만약에 1리플이 1,000만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 정도 됐을 때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리플 1,100개로 어느 정도 상위 한 1% 들어간다. 나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부자 축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려면 리플 가격이 이제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되기 전에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에릭님 이야기처럼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플 물량을 털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리플이 이제 영원으로 오히려 수렴하든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노팡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즐겨보는 유튜버가 3개가 있는데 각자 예측을 다르게 하네요. 저는 상승 가능성에, A 유튜버는 스토캐스틱 모멘텀을 이유로 하락 가능성에, B 유튜버는 차트의 흐름상 한 달 내지 2달 박스권 횡보 가능성에 무게를, 같은 차트를 보면서도 예상이 각자 다르니 어려운 시장임을 증명하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도 비트코인, 리플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는 이제 팔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파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든 뭐 장기적으로든 여기서는 일단은 빠지고 볼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든 뭐 단기적으로 뭐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승 가능성, 그리고 뭐 지금 8월 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보고 이제 스토캐스틱 모멘텀 차트는 안 보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조지표 뭐 일목균형표도 보고 RSI도 보고 MACD도 보고 여러가지 봅니다. 보는데 이거를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은 따로 이제 드리진 않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어느 정도 참고는 합니다. 지금 이제 저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 참고를 하고, 제가 이제 보조지표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 특히 단기적인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이 보조 지표를 너무 이제 몇 번 맞아서 맹신하게 되면 내가 큰 흐름을 이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 지표도 저는 적어도 주봉 차트라든가 월봉 차트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킹 치시게님이 과거 동영상에서 리플 매매 전략으로 채널 중간에서 1차 매도하고 4분의 3 지점에서 소수 물량을 남기고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까지 못하고 대략 추세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참고로만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도 시점을 일정 가격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령 리플이 1달러가 되고 4달러까지 간다면 리플의 채널을 1에서 4달러 사이로 보고 4등분해서 2달러에서 1차 매도, 3달러에서 2차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장님이 현재 생각하시는 리플의 채널 중간 예상 가격과 채널 최고점 예상 가격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바램은 리플이 나머지 소수 물량으로 내년을 존버하면서 진짜 200달러까지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150달러 정도를 매도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는 이제 149달러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일단 먼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로 제가 위치를 딱 말씀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차트를 내가 나 차트 못 보니까 이거는 그냥 차트 볼 때 가격 이야기 해줄 때 참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 중에 차트 한 번도 안 보시다가 제가 어떻게 보면 저를 보면서 보셨든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셔서 차트를 보게 되셨든 차트를 공부하시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한번 이제 킹 치시게님도 한번 직접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고 채널을 한번 그려보시고 지금 채널 중간이 어느 정도인지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게 그렇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시길 저는 권해드리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채널 중반 가격은 전고점 위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3.2달러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리플 차트야 제가 거의 매일 차트 설명을 드리니까 뭐 제 영상을 계속 보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실제 이제 매도 타이밍이 돼서 채널 중반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할 거고 저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저도 직접 매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액션 제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IMF는 외환 위기였죠. 기업들 때문에 생긴 외환 부채를 국가가 IMF에 손벌려서 기업들 살려준 거랍니다. 추가로 기업들 때문에 생긴 위기를 구조 조정이나 물가 상승 등 여타 작은 기업들 죽여가며 서민의 피를 뽑는 정책으로 대기업 살려준 거예요.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갚을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갑자기 외국에서 외환을 갚을 시기를 늦춰주지 않았다는 게 맞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를 쥐고 흔들고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싸게 매입하려는 금융 세력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그 IMF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받고 대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몇 개 회사들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또 일부 이제 대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헐값에 중요 알짜배기 중소기업들을 이제 사들였죠.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는 서민들이 더욱 심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경우 기업들이 고개에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서민의 목을 조여올 테니까요. 국가나 기업은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기업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때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고 그때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더 준비를 많이 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대기업들이야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이제 많을 테니까요. 충분히 저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위기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해요. 이번 위기 때 주식시장이 헐값으로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증여라든가 상속의 이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위기가 오면 잠재되어 있는 가계부채 다이나마이트가 터질 겁니다. 몇 자로 이제 간략히 썼는데 이번 위기의 본질을 아시고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경기 침체는 이미 이제 시작되고 나서 암으로 치면 3기나 말기쯤에 정부가 발표합니다. 국가부도의 날 이야기를 이제 밑에 써주셨는데 그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끝까지 그 이제 IMF에 우리나라가 손을 벌리는 그날 전날까지도 정부 부처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튼튼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정부에서 좋다라고 한다, 경제 지표 지금 통계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통계 지표가 제대로 파악이 된 통계 지표인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자주 가고 미리 응급처치 약을 구비해 놔야 될 때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달러를 어느 정도라도 내가 이제 월급쟁이라고 해서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일정 부분 월급에서 한 10%라도 달러라든가 엔화를 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그 김혜수 마지막 대사, 저도 이제 이 대사가 되게 감명 깊었었는데 이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나는 팀으로 일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는 것,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김혜수가 마지막에 엔딩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해밀리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팀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혼자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제가 놓치는 부분들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의심하고 생각을 하면서 깨인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몇 분 더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